그 다음으로는 신장이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신대체요법으로서의 신장이식에 각광받는 이유는 다른 투석에 비해서 환자의 생존율이 유의하게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존율뿐만 아니라 소변을 생성하는 신장 기능 외에 기본적인 신장의 기능, 즉 조율 호르몬에 의한 빈혈이라든지 골 대사, 전해질 대사, 내분비 질환을 관여하는 신장의 고유의 기능을 다 회복하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이나 장기적인 합병증이 유의하게 적다는 것이 있겠고요. 다만 이러한 것들을 잘 유지해 가려면 면역 제제를 얼마나 잘 복용하고 관리하는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신장 이식의 모식도를 보시면 기증받은 신장을 저렇게 우측 후복막 그 골반 쪽에 이식하게 되고, 이식 과정은 신장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고 그 요도를 환자의 방광에 연결해 주면 이식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또한 만성 신부전이 있는 신장은 대부분 이렇게 크기가 작고 퇴화되어 있는 상태가 많은데, 이식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점차 퇴화되어서 작아지기 때문에 이식 시 자기의 신장은 따로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낭성 신이라든지 이식 전 검사에서 전완병변이 있다든지 감염이 많다든지 결석이 있을 때는 이식 중 또는 이식 전후에 본인의 신장을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환자 생존율이 좋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병원의 자료인데, 이식 환자의 생존율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점차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5년 환자 생존율이 거의 9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투석 환자의 생존율을 보면 5년 생존율이 60% 조금 넘는 정도로, 물론 이 두 개의 자료를 정확히 같은 환자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식을 받으려면 그만큼 건강하고 이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식 환자의 생존율이 투석을 유지하는 분보다는 훨씬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이, 그러면 이식한 신장을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냐라는 것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최근에는 그 사용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를 보시면 우리 병원 생체 신장 이식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장기를 사용할 수 있는 10년 이식신 장기 생존율이 93%, 90%가 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10명이 이식하면 9명 정도는 10년 이상 그 이식된 신장을 잘 기능을 하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뇌사자 신장 이식은 생체 이식보다는 성적이 좀 안 좋다고 되어 있지만 5년 생존율이 95% 정도, 10년도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5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20년 이상 사용하는 환자분도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식한 신장을 면역제를 잘 복용하면서 관리하면 20년, 30년 건강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 이식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는 생체 이식, 즉 기증의사가 있는 환자의 가족이나 아니면 그 외의 지인이 혹은 순수 기증자가 신장을 기증하고 그 기증된 신장을 바로 이식하는 생체 이식이 전체 이식 환자의 60% 정도가 되고,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분이 가족과 동의하여 기증의사가 있어서 뇌사자 신장 이식을 하는 경우가 전체 신장 이식의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생체 신장 이식은 크게 혈연, 비혈연으로 나눌 수 있고, 혈연은 부모나 형제 간의 이식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혈액형 불일치, 또 과거에는 금기로 여겨졌던 교차 반응 양성 신장 이식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액형 불일치 신장 이식의 성적을 보겠습니다. 혈액형 불일치는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는 기증자와 수혜자 간의 이식인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혈액형 불일치 신장 이식을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생체 신장 이식의 4분의 1, 25% 정도는 혈액형이 맞지 않는 기증자, 수혜자 간의 혈액형 불일치 신장 이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프로토콜을 완성하는 데까지 조금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5년 이식신장 생존율이 혈액형 일치, 불일치 모두 97% 정도로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요즘은 혈액형은 신장이식에서 크게 장애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교차 반응 양성 신장이식이라는 것은 기증자의 신장을 공격하는 항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그 신장이 들어왔을 때 면역 항체가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신장을 금방 망가뜨려 버려서 과거에는 금기로 여겨졌던 교차 반응 양성 신장 이식인데요. 최근은 그 면역 전처치를 통해서 이러한 항체의 수치를 낮추고 신장 이식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전체 생체 이식의 10% 정도가 교차 반응 양성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식 신장의 5년 생존율을 보면 교차 반응 음성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5년 생존율이 85% 정도로 아주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액형 불일치 신장 이식과 교차 반응 양성 신장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식 전 처치가 별도로 필요한데,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드는 B세포를 억제하기 위해서 일종의 항암제, 면역 억제제인 리투키마브를 사용해서 림프구, B림프구, 항체를 만드는 B림프구의 생성 개수를 줄여놓고 입원을 해서 혈장 교환술이라는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혈장 교환술이라는 것은 투석처럼 우리 몸의 피에서 항체를 갖고 있는 혈장 성분을 다른 혈액 제제나 알부민으로 대체해서 물리적으로 피 속의 항체 농도를 낮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혈장 교환술을 해가면서 혈액형과 교차 반응 양성 신장 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장 이식 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장 이식 후의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부 반응의 모니터와 예방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은 내가 아닌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그것을 병원체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 체계에는 크게 T림프구와 B림프구, T세포, B세포가 작용하게 되는데, 타인의 신장이 들어오게 되면 역시 내가 아닌 병원체로 생각하여 T림프구가 다른 면역세포나 혹은 자신이 직접 분화하여 세포를 신장의 세포를 공격하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T림프구가 B림프구한테 면역 항체를 만들려고 해서 항체성 거부 반응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거부 반응은 조직 검사, 즉 초음파를 통한 세치 검사를 통해서 조직을 실제로 살펴봄으로써 진단할 수 있고, 치료로는 스테로이드, 항체, 혈장 교환술, 약물 변경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식 후 1, 2년 내에 많이 발생하고 1년간 한 평균적으로 10% 정도는 이러한 거부 반응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치료율은 80에서 90%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면역 억제제를 올바르게 유지하시는 건데, 신장 이식 후에 지금 3제 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3제라는 것은 3가지 면역 억제제를 병합하여서 사용한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주된 면역 억제제는 칼슘유린 억제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랍, 타크로벨, 아니면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약들이 되겠는데, 이 칼슘유린 억제제가 가장 주된 면역 억제 작용을 하고, 그 외에도 전반적인 항염증 작용이 있는 스테로이드, 또 항기량 대사제인 셀셉트나 마이폴트, 이 3가지의 약제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칼슘유린 억제제는 그 치료적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좀 힘든 약물인데, 약물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면역을 너무 억제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신독성이 있어서 크레아틴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낮게 되면 그 상태에서는 면역이 덜 억제되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의 위험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약물 농도의 유지가 중요한데, 이 칼슘유린 억제제는 사람마다 그 약물을 대사하는 효소의 활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복용하는 양이 다르고, 또한 같은 사람일지라도 식습관, 또 같이 복용하는 약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외래에 올 때마다 이 농도를 적정히 측정하고 약물을 조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신장 이식 예후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면역제 유지 실패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제 스승님이신 우리 신장이식의 선구자이신 한덕종 교수님이 꼭 이런 신장이식 관리 발표가 있을 때 사례로 넣으라고 해서 제가 소개받아서 넣는 사례입니다. 59세 남자분께서 만성신부전으로 20대 젊은 아들에게 신장이식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외래를 다녔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전신이 붓고 소변량이 감소한다고 해서 응급실에 방문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 기능의 지표가 되는 크레아틴이 0.6에서 8.5까지 상승되어 있어서 환자분께 이제 문진을 정확히 했더니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본인이 면역제를 중단하고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글을 보고 본인도 본인의 최근 컨디션이 안 좋은 것이 면역제제라고 생각하고 면역제제를 임의로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면역치료를 하더라도 면역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분 역시 신장이 망가져서 다시 투석을 하였습니다. 2년 전에 아들이 기증한 신장을 한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망가뜨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면역제제는 10년, 20년, 평생 소량이더라도 반드시 복용해야 되고 그 양을 줄이고 싶을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면역제제는 실제로 면역을 낮추기 때문에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감염이 되겠습니다. 감염의 합병증이 많은 이유는 면역제를 사용하면서 우리 기본적인 면역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 특히 기회감염, 즉 건강한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잘 생기지 않는 균이 어떤 합병증을 유발하는 감염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를 기회감염이라고 하고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우리 몸의 신경계에 있는 바이러스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주 피곤하거나 다른 질환이 합병됐을 때만 이렇게 대상포진이 오는데 우리 이식하고 면역제를 드시는 분들은 대상포진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페포자충 폐렴이라는 진균 감염, 이것은 사망률이 거의 25% 정도로 높은 위험한 폐렴인데요.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식 후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페포자충 폐렴 예방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대세포 바이러스나 BKL 바이러스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그 합병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는 우리 면역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암세포 혹은 전암병변이 발견했을 때 우리 면역체계는 그것을 확인하여 공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약화되어 암 발생률이 일반 환자에 비해서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식 후에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의 그 5대 암 외에도 또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는 이식 환자에서 잘 생기는 피부암, 림프종, 혈액암이 호발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증상이 있을 때라도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식 후에 합병증에 당뇨가 있는데요. 이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이기도 하지만 이식은 면역제제를 복용하게 되고 면역제 중에 프로그라프나 스테로이드가 혈등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약입니다. 따라서 인슐린을 주사를 맞지 않고 당뇨 약만 드시던 분이 이식 후에 인슐린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당뇨가 아예 없었는데 이식 후에 당뇨가 생기는 비율도 10%에서 20%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가 발생했을 때는 결구 혈당 강화제를 사용하든지 그것으로 도달이 안 됐을 때는 인슐린, 또한 인슐린에도 반응하지 않고 계속 당화혈 색소가 조절이 안 되면 췌장 이식을 또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분들이 신장 이식을 받을 때 췌장 이식에 대해서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췌장 이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췌장 이식은 기증자의 췌장, 그것을 십이지장과 같이 적출해 와서 환자에게 이식하는 과정이 되겠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로는 첫 번째는 췌장 단독 이식이 되겠습니다. 췌장 단독 이식은 주로 1형 당뇨나
일부 2형 당뇨 환자에서 고용량의 인슐린을 사용하는데도 당화혈색소가 조절이 안 되든지 아니면 조절이 되더라도 저혈당이 너무 자주 오는 경우에 췌장 단독 이식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췌장 단독 이식은 면역제제를 사용하지 않던 환자분들이 면역제제를 복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췌장 단독은 실제로 성적이 미국이나 우리도 많이 좋지 않다고 알려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이식 시행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이식 환자들은 이미 면역제제를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 이식 후에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췌장 이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이것은 내부미내과, 신장내과, 이식의와의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신장 이식 전에도 췌장 이식을 이제 같이 계획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생체 기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뇌사자의 췌장을 등록해 놓고 췌장 기증자가 발생했을 때 신장 이식, 생체 신장 이식을 같이 시행하는 생체 신장, 뇌사자 췌장 동시 이식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생체 신장 기증자가 없을 때는 뇌사자를 신장뿐만 아니라 신장 췌장 동시 이식을 등록해서 뇌사자 발생 시 같은 뇌사 기증자로부터 신장 췌장을 동시에 적출해서 신췌장을 동시에 이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다 장단점이 있고 환자 상태에 따라 계획을 하기 때문에 당뇨로 신장 이식을 받는 분들은 반드시 췌장 이식의 필요성 혹은 이후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장기입니다. 만성 신부전의 증상을 알고 전문가와 적절한 진단 또 관리가 필요하겠으며, 만성 신부전이 진행했을 때 어떤 신장 대체 요법을 사용하고 언제 시작할지 잘 상의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신장 이식은 생존율이 가장 좋은 신기능 대체 요법이지만 정확한 면역제제 복용과 합병증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만성 신부전과 신장 이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성 신부전의 증상과 적절한 치료 시기가 중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